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8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시장에서는 고용 호조와 애플 실적이 미국 시장을 급등으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4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됐어요. 25만 3천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이었죠. 18만 명. 그러니까 그거보다 거의 7만 3천 명이 늘었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3.4%가 됐어요. 전월 실업률이 3.5%니까 전월보다 더 개선된 거죠. 시장 예상치가 3.6이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0.2가 더 프로가 더 개선된 상황이 된 겁니다. 196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 고용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이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빠르면 7월, 늦으면 11월 금리 인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뛰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은행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지만, 고용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침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 같은 세인트루스 연은총재는 이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 논의가 과장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야, 그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연착륙이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는 포인트를 맞추고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시장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는 그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침체가 와서 인플레이션을 자동적으로 침체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런 구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지금 상태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더 투여하라,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되는 연준의 상황이다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체 매출은 낮아졌어요. 전체 매출은 낮아졌고, 아이폰 매출이 높아져서 주가가 4% 올랐고, 그게 시장을 전체로 끌고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괜찮았다는 거지. 미국도 보면 항상 보면은 전체 매출이 나쁜데 부분적인 사업이, 자기들 핵심 사업이 좋다 그러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는데, 애플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상승 이유는 그거보다는 JP 모건이 얼마 전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제이미 다이먼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금융 위기는 끝난 것 같다, 은행 위기는 끝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며칠 그 사이에 또 지역은행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JP모건이 지역은행들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요 상향을 해버려요, 비중 확대로.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저께 더 오르는, 어저께 아니라 금요일날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코메리카라든가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지역은행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표도 실적도 있었지만 주가가 더 많이 끌고 된 것은 그동안 시장에 은행에 문제됐던, 그 은행 문제 됐던 어떤 지역은행들에 대한 부분을 그 투자 의견의 상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JP 모건이 그 요번 은행 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주 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안 돌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나스닥 2% 올랐고요. 다우가 1% 올랐어요. 차트로 좀 보시면 음봉 4개를 갖다가 다우는 양봉 하나 세우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지난번, 그러니까 이달에 들어와서 하락분을 다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끝난 거죠.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달 하락분을 일단 다 회복시켰네요. 나스닥이 온 게 애플의 영향이 컸는지 나스닥은 회복이 됐고 다우는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미국 시장이 계속 안 빠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락 추세 유지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다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서 미국의 상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장을 열어봐야 합니다. 장을 열어봐야 되는데, 특히 이번 주 우리나라 뭐죠? 만기주죠, 만기주. 자, 만기주는 외부 영향이 별로 없어요. 정해진 구간 안에서의 싸움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이 만기주에는 정해진 어떤 룰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간에 나온 뉴스를 좀 봤더니 그 원달러가 1250원까지 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1500원 돌파 얘기가 나옵니다. 1500원 돌파는 이제 기업에서 임원회의를 할 때 제일 1안건이 환율이랍니다. 제일 안건이. 그래서 기업에서는 지금 1500원을 상정해서 지금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 시장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멈췄기 때문에 1300원대가 아닌 1200원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발표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 5가 아닐 거라는 거죠. 6이 될 수도 있고 6 밑에 5단위 후반이거나 6단위 초반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유가 급등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사실은 미국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데 시장은 좀 다른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물론 환율이 내려오는 게 1250원으로 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그게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 1322원에 마감을 했어요. 1322원에 마감을,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본자 우리나라 환율인 거고요. 여기에는 조금 더 내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 환율은 제 기억으로, 잠깐만요. 네, 여기 환율은 제 기억으로 1317원, 예, 1317원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 외환수합 때도 못 내려갔던 게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환율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지난번에 고점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정별로 접어든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 정별이 되고 난 상태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본장은 미국장과 좀 다른 모습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저는 아직도 1444원, 지난번 작년 10월 25일날 고점, 여기죠? 여기 요 고점을 다시 가야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환율이 횡보내지 박스권으로 있을 건지 다시 고점으로 갈 건지를 확인시키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싸움이 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주 빠른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확률이 과거 사례는 뭐 7, 8, 열에 7, 8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 싸움으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반대 매매가 597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게 SG발 그 하한가 종목들이 생겼죠. 지금도 그 하한가 맞았는데 아직도 고평가됐다는 이런 뉴스까지 막 나오던데, 그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597억이 나왔는데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뭡니까? 내가 신용 써서 그 물량이 나가는데 신용융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1조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전에 과거보다는 아주 높아요. 네, 아주 높은데 어째 신용에 대한 부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도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시장의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와서 신용융자를 계속 이 잔고를 떨어뜨릴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평가된 그 8종목이라는 뉴스가 있는 거 보면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저점에서 하한가 핫다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또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들이 또 빠지게 되면 또 코스닥 종목도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죠? 또 거래소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